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갈 듯 말 듯 움직임 보여주다가 한 1%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였지만 26,500원 선은 지켜내면서 한 주 마무리 괜찮은 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연말 내년 상반기 점점 두중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안타를 계속 쓰게 되시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해주시고 개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부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이라던가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 또 종목 추천, 오늘 이렇게 한송 네오텍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시간에 또 8%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조언을 받거나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방 입장이 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실 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원전 관련주들은 어제처럼 그렇게 흥미로운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전일 급등세로 인해서 대체로 조정이 발생한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다시 어떠한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원전 테마로 보지 않는 게 좀 속 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금일도 15%나 급락을 했습니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두중에 이런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전일의 이런 급등세에 윗꼬리를 좀 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조금은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방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었겠죠. 아래 꼬리를 더 길게 좀 형성을 하면서 종가는 26,500원 마감, 안정적으로 다시 26,0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정이 나와도 불안하지 않은 건 저뿐인지 모르겠으나 2% 이상 빠졌을 때도 오늘 다시 올라와 줄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 직접적으로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아도 언제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을 때 이런 흐름들을 연출하기도 하고, 어쨌든 긍정적인 원전 테마, 두산중공업의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전체적인 순환매가 도는 시장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 홍준표와 윤석열 관련 이런 테마들이 급등과 급락을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연출을 하면서 수급이 대체로 이쪽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나타났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갈 듯 말 듯 못 가는 이런 지루한 흐름이었고, 지난달 코스피 코스닥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22조 6천억, 이전 9월 달보다 또 9%가량 좀 감소했었던 이런 수치인데, 현재 11월 아직 5일밖에는 지나지 않았지만 22조 4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되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좀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나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반에 장 흐름이 반짝 강세를 이렇게 이어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약세를 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아예 좀 장투를
하시거나 아니면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짧게 먹고 나오는 게 더 잘 먹힐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84원으로 다시 올라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기관들이 또 이렇게 나가고, 또 기관들이 들어오면 또 외국인들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일단 11월 어려운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내 종목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볼 텐데 어제 수급을 보고 외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기관 역대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기관 정도만 좋았고 나머지는 그냥 쏘쏘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11월 2일부터 이렇게 매수 후 이탈 또 매수 후 이탈 퐁당퐁당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이어서 좀 주가는 편한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인은 194만 주 이탈, 개인은 163만 주 순매수, 기관도 36만 주 순매수가 되었죠. 프로그램 매매는 199만 주가 이탈이 되었습니다. 어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외인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여기에 연기금까지 좀 나간다라고 하면 큰 하락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기관들이 그렇게 놔주질 않았습니다. 기관의 모든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수급이 받쳐주었고 우리의 연기금 28만 주 다시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 방어를 해주는 역할도 맡아서 했습니다. 외인이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간다. 여기서 기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지가 최근 두중 수급의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어제자 기준 잔고 수량이 3,100만 주까지 증가, 잔고 금액도 8,200억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어제 공매 비율은 1.7%밖에 안 되었는데 주가가 계속 안 빠지니 쇼커버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금일은 공매가 다시 이렇게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된 부분인데요. 10월 중순 주가가 급등을 시작하기 이전에 잔고 금액은 4천억대에서 전일 기준 8,200억까지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보통 공매 자체가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라도 빠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19,000원대에서 현재 26,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쇼커버링의 영향으로 이런 잔고 금액도 확실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왔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11월 중순까지는 UN 기후협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다리는 건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이 된다. 이런 소식이죠. 그럼 또 한 차례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언론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 목청 높인 유럽 북미 노조. 유럽과 북미의 12개 노조 대표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전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전 세계 지도자들이 원전의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균형 잡힌 에너지 체계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을 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전 노조를 비롯해 벨기에,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의 노조가 성명에 참여했다. 세계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원전 에너지를 원한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보시면 헝가리 이어 체코 정상도 또 원전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중유럽 국가 정상들이 잇따라 원전 사업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외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국내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원전 비중을 줄인다는 일관된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 아래 한국과 외국 모두 도움이 되도록 원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일축했다. 한국, 비세그라드 그룹,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중유럽 4개국 협의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서 진행되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입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또 체코에서 밝히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양국의 협력이 인프라, 방산, 원전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중유럽 원전 시장 진출 논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40여 개국 석탄 발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합의했다. 한국과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46개 국가와 지역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선진국은 2030년, 개도국은 2040년대까지 최종 중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석탄 소비량이 많은 국가들은 또 불참을 하면서 또 한 번 김 빠진 합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폐지하는 선진국은 2030년,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로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온실가스 배출, 삭감 대책이 없는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리해보면 헝가리에 이어서 체코 정상도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북미, 중국 등등등 국제 원자력 기구도 이미 유엔 기후 협약 이전부터 원전은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비중을 줄인다는 일관된 정책 아래 한국과 해외 수출 모두 도움이 되도록 원전 기술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따기 위해선 사실 우리가 의리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이 입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체코에서 했는데 답답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기회로 인해서 헝가리나 체코, 폴란드 등등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바라카 원전 이후 14년 만에 원전 수출의 가능성이 대두된 지금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스탠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40여 개국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번 전 세계 에너지난이 좀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죠. 물론 자금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또 무리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치로 인해서 석탄을 빠르게 줄여 나가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원전보다도 사실 석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석탄이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석탄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원전을 활용하고 또 원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전력을 이제 이끌어내는데도 문제가 없고 탄소 배출도 적고 당장 신재생 에너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게 또 원전인데 결국에는 원전을 더 찾을 수밖에는 없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상황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27,55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재차 여기 구간인 27,000원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23,000원대가 그동안 중요한 변곡점이었고
이 변곡점을 뚫고 올라가 보니 뭐 25,000원, 27,000원까지도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 26,000원에서 좀 길게 머물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고 또 수주에 대한 부분도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27,000원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도 갈지 모를 일입니다. 단기간에 또 빠르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끌고 온 이런 상황대로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그리고 올라갔다가 조정 이렇게 한 차례 놀림목을 주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차피 가줄 거라면 조정이 좀 나와서 물량을 더 싣고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현재 기회를 놓쳐서 추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보다는 또 기회를 엿보면서 좀 눌렸을 때 대응을 하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주가가 계속해서 또 올라가 주진 않을 겁니다. 현금을 확보해서 좋은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는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계속 들고 가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본인이 다시 이런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버티시는 게 정답이고 그게 아니라면 현재 계좌 일부 익절을 하셔서 빨간불도 보시고 좀 내려가면 재진입하는 이런 방향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